싱하이밍이라는 이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한국 발음으로는 우리 발음으로는 형해명이죠. 중국 대사였습니다. 중국 대사였는데 지금 사진을 저희가 하나 띄워드릴게요. 사진 저희가 하나 띄워드릴 건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예, 그 이재명 지금 이제 대통령과 사진 띄워드렸는데 이게 2023년 6월 8일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국 대사관저에 가고 중국 대사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싱하이밍이 뭐 차관급도 아니고 당시에 이제 부국장급으로 한국에 왔었거든요. 높지가 않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굽신대냐 하고 그런 지적을 받았기도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도 중국 외교부에 근무하는 현직 관료입니다. 이 사람이 한중 고위급 인사가 있는 공개 석상에서 한국 정부가 반중 극우 세력을 단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그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료가 극우 딱지를 붙여대는 것도 모자랐고 이제 한국 정부에 단속까지 요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건? 이 배경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그 우리나라의 그 21세기 한중교류협회라고 있어요. 제가 그 협회의 멤버입니다. 그러세요? 제가 임원으로 있는데. 잘 모셨네. 거기가 김한규 전 총무처 장관, 국회의원 다시민 김한규 장관이 그 회장이고, 그리고 중국의 카운터파트가 그 인민외교학회예요. 굉장히 그 중국에서 그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이게 순수한 민간 외교 단체입니다. 민간 외교 단체라서. 싱하이밍이 그 중국 대사로 있을 때도 이 한중교류협회에서 여러 가지 그 리더십 포럼 같은 거, 고위 지도자 포럼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해요. 청년 포럼도 있고 또 경제인 포럼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한중교류협회에서 가장 큰 것이 지도자 포럼이거든요. 그런데 지도자 포럼은 저도 여러 번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민간 그 차원에서 양국 교류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지. 이 관 차원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논의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정치적인 이렇게 용어가 나오는 건 전 처음 봤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 서로 번갈아 합니다. 한국에서 했다가 중국 가서 했다가 이게 한 20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국의 대표단으로 갔는데 거기는 여당 의원도 있고 야당 의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이 싱하이밍이 반중 극우 세력을 한국 정부가 단속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극우 세력이라는 표현을 그 중국 당국에서 어떻게 이 표현을 그 개념이 뭔지 이런 부분도 저는 그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또 그 참 의아스럽고 거기다가 단속을 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그 한국 정부의 내정 간섭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내정 간섭 비슷하게 되는 건데 이런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하게 된 것이 결국은 정권 교체가 되면서 친중 성향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민간 외교 차원에서 다뤄야 될 다른 사안들을 다 놔두고 이 문제가 거론됐다는 것이 제가 그 21세기 한중교류협회의 멤버로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죠. 이런 일. 이렇게 그 어떤 뭐 정치적인 문제를 하는 이야기는 그 전에 없었어요. 싱하이밍이 한국 대사에 있을 때 조금 전에 사진 보셨지 않습니까? 그 2023년에 이제 중국 대사관으로 가가지고 싱하이밍이 지금 한국말을 잘해요. 싱하이밍이 그렇죠. 북한에서 유학했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북한에서 유학을 했고 중국 북한 대사관 참석한다고 한국 대사관 참석한다 했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잘 하는데 그때 한국어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훈계하듯이. 그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베팅했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때 그 이재명이 그때 다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고 경청을 하고 한마디 이 반론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 유튜브로 다 생중계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때 상당히 파문이 일어났죠. 너무 저자세다. 그런데 이제 그 세력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한국 정부를 상당히 좀 가볍게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싱하이밍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중국 당국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그 위에부 지금 외교부 소속이잖아요. 외교부 소속이면은 외교부 고위 관리로부터 이렇게 뭐 지침을 받았거나 아니면 보고를 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중국은 어떤 그 대사로 있을 때도 개인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도 배팅을 미국에 배팅했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이 말도 그것은 중국 외교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지 그 개인의 의견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것도 지금 개인 의견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 싱하이밍 대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아까 이제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1년 7월입니다. 당시에 대권 주자였죠. 대권 주자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드는 명백히 우리의 주권적 영역이다라고 하니까 다음 날에 이 싱하이밍이 언론에 기고를 해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중국의 입장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과의 2023년 6월 당시에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에서는 미국의 승리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다이빙 주한 중국 대사 이 사람도 중국 붕괴나 중국 위협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양국 협력에 해를 끼친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 또 우리 외교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반중 집회에 대한 불쾌감을 표명을 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반중 여론 통제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한국 내 반중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중국에 대해서 비판하면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은 그걸 극우로 규정을 해서 대놓고 때려잡으라 이런 시그널을 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재명 정부가 친중 노선을 걸어왔고 지금 모든 것이 그 중국에 좀 맞춰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미국하고 이제 패권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상당히 이제 척을 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죠. 조금 전에 뭐 협상 타결됐다고 하지만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더 뜯어봐야 되겠지만 불평등합니다. 불평등한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는 또 아마 이 반미 감정이 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일어나면은 오히려 이제 중국 쪽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특히 뭐 9월달에 전성절 그 기념식 거기 아마 이제 참석을 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죠. 그 참석을 하고 하면은 좀 중국 경도가 되는 중국으로 급속히 경도되는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국하고 미국 그리고 지금 한국하고 중국 이게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는 이런 사이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과의 관세가 앞으로 관세는 뭐 15%라고 했지만은 또 추가적으로 협상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한미 관계가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또 중국에 또 더 경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예상이 되고 우려가 되는 거죠.